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랑 야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다 해놓고 막상 돈 낼 때가 되니까 네가 먼저 내라 아니 네가 먼저 내 이러면서 서로 눈치만 본 적 없으세요? 딱 그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순차적 합작 투자 게임입니다. 김영세 교수님의 명저 게임 이론을 통해서요. 과연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아주 냉철한 계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요. 일단 투자를 할까 말까 이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확한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게임 트리를 그려보고 역진귀검납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대체 우리한테 뭘 의미라는 건지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까지 던져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모든 비즈니스, 모든 협상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랑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았어요. 와, 이거 성공만 하면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각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내자니 친구가 갑자기 발을 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친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겠죠? 이렇게 서로 네가 먼저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런 복잡한 감정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한번 경제학자의 안경을 딱 써봅시다.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정의해보는 거죠. 분석을 하려면 냉정해져야 하니까요. 자, 이 게임에는 두 명의 선수, 기업 1과 기업 2가 있습니다. 목표는 공동 R&D 프로젝트 성공이죠. 성공하면 둘 다 R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돼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각자 C1이랑 C2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게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결정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1이 먼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기업 2는 그걸 보고 나서 자기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순서라는 거, 이게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할인 인자 델타입니다. 왜냐? 기업 1은 지금 투자하지만 기업 2는 나중에 결정하고 보상도 나중에 받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1억 원 드릴까요? 아니면 1년 뒤에 1억 원 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이라고 외치겠죠? 왜요? 그 돈으로 1년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 1년 뒤에 제가 진짜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렇게 미래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계산해주는 비율, 그게 바로 할인인자 델타입니다. 자, 이제 규칙도 다 정해졌으니까 이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게임 트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오는 바로 그 게임 트리예요.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결정의 갈림길이랑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업 1의 첫 번째 선택. 길은 딱 두 갈래요. 투자한다 아니면 안 한다. 만약 여기서 안 한다를 선택하면 이 대박 프로젝트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끝! 하지만 만약 기업 1이 과감하게 투자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기업 2한테 넘어갔습니다. 우리 게임 트리를 보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거죠. 기업 1이 투자한 걸 본 기업 2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나도 투자한다 아니면 나는 빠진다. 바로 이 기업 2의 결정에 이 프로젝트의 운명, 그리고 두 기업의 최종 이익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게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게임 이론에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마치 체스 고수들처럼 게임의 맨 마지막 수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바로 역진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찾으려는 정답을 전문 용어로는 부분게임 완전균형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게임의 어떤 단계에서든
그 누구도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들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아, 그때 저렇게 할 걸,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나오는 완벽하게 예측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이 역진귀납법 딱 두 단계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게임의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 즉 기업 E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는 거죠. 둘째, 기업 E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뻔히 알잖아요. 그 상태에서 게임을 처음 시작한 기업 1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이득일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까요? 여러분이 바로 기업 2의 CEO입니다. 기업 1은 이미 투자를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언제 투자를 하시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내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이 더 많을 거라고 확신이 들 때만 투자하겠죠.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CEO로서 내린 그 합리적인 판단, 그걸 수식어로 딱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델타 V 빼기 C2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에 받을 보상 V의 현재 가치, 즉 델타 V가 내가 지금 당장 내야 하는 비용 C2보다 커야 한다. 이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만, 그리고 오직 그때만 기업 E는 투자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 E의 행동 강령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죠. 기업 1은 바보가 아니죠. 기업 2가 방금 우리가 분석한 저 수식에 따라서만 움직일 거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1은 언제 투자를 시작할까요? 그렇죠. 일단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 2가 투자할 조건, 즉 델타 V가 C2보다 크다가 만족될 거라는 확신이 들 때만, 바로 그때만 첫 번째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치열한 수싸움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 게임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균형점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역진귀납법으로 우리가 찾아낸 이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 E 입장에서 자기 몫이 델타 V가 비용 C2보다 커야 한다. 둘째, 당연히 먼저 움직이는 기업 1도 자기 총수익 V가 비용 C1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업 1이 기업 2는 분명히 투자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착착 맞아떨어져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는 투자. 즉, 둘 다 투자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서로를 믿고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각자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완벽하게 예측했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냉철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게임을 분석하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순서가 중요하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거꾸로 생각하라. 복잡한 문제일수록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역진귀납법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셋째,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어라. 결국 내 결정은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게임은 기업 1이 먼저 움직이는 순차 게임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규칙을 바꿔서 두 기업이 서로 뭘 낼지 모른 채 동시에 투자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투자라는 이런 멋진 협력의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